거의 없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째, 1월 달에 튜니시아에서 시비가 일어나가지고 23년 동안 권좌에 있었던 벤 알리라는 사람이 해외로 달아나 버렸어요. 왜? 그 시위는 아주 간단한 데서 출발했습니다. 노점상이 분신 자살을 한 데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가담을 하고 나중에 군대가 동원이 됐는데 군대가 발포를 거부를 했습니다. 군대가 발포를 거부를 하면은 시위 진압에 동원된 군대가 총을 쏘지 않으면은 진압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정권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공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독재 정부 하에서는 진압에 동원된 군대가 발포를 거부를 하면은 정권이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나라도 4.19 때 비상계엄령이 펴지고 당시에 송요찬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돼가지고 전국에 계엄령이 펴졌습니다. 부산의 계엄사령관은 누구였느냐? 여기 군수기 사령관 하던 박정희 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발포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학생들이 군인하고 같은 편이 돼가지고 학생들이 막 탱크 위에 올라가고 같이 만세 부르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집트도 비슷한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투니시아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바로 옆에는 리비아고, 리비아 바로 옆에 있는 이집트로 이게 불똥이 튀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무바라크라는 사람이 30년째 집권을 했어요. 무바라크 앞은 누구냐 하면 사다트라는 사람입니다. 사다트 앞은 누구냐? 나셀입니다. 나셀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옛날부터 그 이름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1952년에 청년 장교 시절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나셀은 1950년대 신문에 매우 자주 등장한 사람 이름이 나셀입니다. 나셀. 1952년에 왕정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독자 노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를 했어요. 수에즈 운하는 불란스 사람 메세푸스가 팠고 관리는 영국과 프랑스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지중해와 인도양을 연결하는 운하이기 때문에 물동량이 많죠. 그래서 여기를 꼭 누르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하고 또 통과료도 받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걸 국유화를 했어요. 나셀이. 그러니까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1956년에 이집트를 공격을 했습니다. 단숨에 시나이 반도가 넘어가고 해가지고 이집트가 망하기 직전에 미국이 개입을 했습니다. 소련도 같이 개입을 했어요. 이것은 과거의 식민지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해서 프랑스하고 영국, 이스라엘이 빼앗았던 시나이 반도를 다 돌려주고 원위치 해버렸습니다. 이 56년 수에즈 사건으로 해서 이 영국, 프랑스의 영향력은 극도로 약화되고 말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셀이 아주 이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 중동에서 영웅이 됐습니다. 아랍 민족주의를 내세워가지고 중동에 이 나셀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이 퍼지면서 이라크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시리아에서도 나셀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한때 이집트와 시리아가 국가연합이 돼가지고 아랍 연방공화국이라는 나라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셀이 언제부터 몰락을 하느냐 하면 1967년에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항만을 봉쇄를 하니까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게 1967년 6월에 있었던 흔히 말하는 6.1 전쟁입니다. 이 6.1 전쟁은 30분 만에 끝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군기가 아침 한 8시에 장교들이 이 임무 교대를 하는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집트를 공격을 해서 공군기지에 있던 한 300대 이상의 비행기를 활주로 해서 다 파괴를 해버렸습니다. 중동에서는 전쟁을 할 때 공군이 이 보병이나 기갑부대를 의무해 주지 않으면 이길 방법이 없어요. 사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30분 만에 사실상 이 전쟁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나이 반도를 이스라엘이 차지를 해버렸어요. 그 3년 뒤에 나셀이 죽었습니다. 이 나셀로부터 시작되는 60년 되는 정권이죠. 60년 되는 정권의 내서 딱 대통령이 세 사람이 나셀, 사다트, 무바라크. 그런데 사다트, 무바라크 이 세 사람이 이 카다피와는 좀 달라요. 카다피와는 다르고 김정일과는 많이 다르고 나름대로의 역사적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무지막지한 독재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바라크라는 사람이 물러나고도 아직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카다피는 물러나면 죽어야 돼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끝까지 버팁니다. 이 나셀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부통령인 사다트였습니다. 이 사다트는 절치부심하다가 드디어 1973년 10월에 이스라엘을 기습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집트가 선제 공격을 하죠. 이게 제4차 중동전쟁입니다. 제4차 중동전쟁은 1973년에 났는데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줬어요. 왜냐? 그것 때문에 석유값이 4배로 올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과거에 생활인으로서 생생하게 기억하시던 제1차 석유 파동을 일으킨 게 바로 이 제4차 중동전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선제 공격을 한 이집트가 잘 나갔어요. 또 시리아가 골란 공원에서 또 협조를 해주고 협공을 해가지고 한 4, 5일 동안은 이스라엘이 밀렸어요. 이스라엘은 한때 핵무기를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심도 했습니다. 그러나 곧 반격을 해가지고 실지를 다 회복을 해서 휴전을 했습니다. 사다트는 사실은 전쟁에서는 뭐 이긴 건 아니지만 이집트 사람한테 자신감을 불러주었습니다. 불과 며칠이지만은 이집트도 이스라엘한테 이길 때가 있다 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시나이 반도를 우리가 계속 가질 수 없겠구나. 이거 언젠가 돌려줘야 되겠다. 그 대신 돌려주는 대신에 이집트하고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전쟁을 안 하는 관계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저기도요 1978년에 카터 미국 대통령이 주선으로 당시에 백인 이스라엘 수상과 사다트 대통령이 미국에서 캠프 데이비드라는 데서 만나가지고 평화협정을 맺기로 약속을 하고 79년에 평화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제일 골칫거리던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그 라이벌 관계가 평화관계로 친구 관계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중동이 이나마 1973년 이후에는 큰 전쟁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1948년, 56년, 67년, 73년에 4차례 중동전쟁은 전부 다 이집트가 아랍의 대표 선수로서 이스라엘하고 붙었던 4차례 전쟁인데 그 뒤에는 전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석유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도 이 사다트와 백인의 평화협정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죠. 그런데 사다트가 평화협정을 맺으니까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이 많아졌어요. 이 적과 흥정을 해가지고 국익을 팔아먹었다. 이렇게 선동하기에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극단적인 세력이 1981년 10월에 군사 파레이드를 하는데 군복을 입고 9일이죠. 출월차로 나타났다가 4일대에 있는 사다트를 거기서 암살을 했습니다. 바로 그 옆자리에 무바라크가 부통령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무바라크가 부통령이 돼서 올해까지 정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사다트라는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화를 위해 순교를 한 사람이죠. 그러나 무바라크도 그 뒤에 이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 체제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권이 바뀌더라도 다음 정권도 이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은 계속 가지고 갑니다. 이 미국은 이 평화협정을 맺어준 두 나라에 대해서 각각 매년 30억 달러씩 원조를 해왔습니다. 이스라엘에 30억 달러, 이집트에 30억 달러. 어떻게 보면 돈으로 부자 나라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는 과정에서 이집트가 상당히 친미 국가가 되었어요. 이집트의 군대도 이제는 미국 무기를 사오고 장교 교육도 미국에서 배우고 해서
이집트 군대는 규모가 45만 명입니다.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고 세계에서 10번째 군대일 겁니다. 이 군대가 친미형 군대가 됐어요. 친미. 그래서 이번 사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군대가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바라크가 물러나고 군인들이 등장을 했는데 다 데모를 하던 사람이 군인이 정권을 인수를 해가지고 앞으로 민주화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니까 다 그게 승복을 해요. 왜냐? 평소에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4차례 전쟁도 하고 그리고 이 국민 징병제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굴에 들어가서 복무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군대다 하는 신뢰를 받게 됐습니다. 이런 군대가 있으면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딱 중심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집트에서는 군인 출신 대통령은 이제는 안 나올 겁니다. 그러나 군대는 항상 그 나라의 중심을 잡는 배후 세력으로서 앉아 있을 거예요. 지금 터키 군대가 하는 역할을 이집트 군대가 맡게 될 것입니다.